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석대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공화성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도 그렇고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에 일어난 화재들을 살펴보면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네. 그 안전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땜질식 처방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가 문제라면 그 물류센터에 대한 법 개정만 추진하다가 네. 또 여론이나 뭐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일부 개정에 거치는 사례 등을 볼 때 아직까지도 국민 여론이라든가 뭐 당장 눈앞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땜질식 처방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강원도 고성 산불부터 살펴볼까요? 1년 만에 다시 대형 산불이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주부를 잡고 잘 막아낸 것 같아요. 이거 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또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이번하고와는 비교와 다르게 3일이나 화재가 지속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의 하루 만에 완전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도 재산피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아주 화재 진압에 전력 투구를 해서 잘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화재를 설명할 때 작년과 비교해 보면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또 충분히 막을 만한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산속에 있는 이 가옥에서의 화재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런 화재를 뭐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네. 사실은 일단 뭐 작년하고 잠깐 더 비교를 해보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4일부터인가요? 네. 거의 3일 동안이나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뭐 거의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진행이 돼서 네.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그 한 곳에 집중시키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고성 한 곳에서만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네. 인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화재를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인력면도 보면 작년에는 거의 17,000명의 소방이나 군, 경찰, 뭐 산림청 동원됐는 반면에 네. 이번에는 5천여 명밖에 사실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불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헬기거든요. 네. 헬기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22대 정도가 그 투입이 된 반면에 이번에는 39대,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가 투입이 됐죠. 네. 그만큼 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헬기가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헬기가 10여 대 이상 더 많이 동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분산됐던 것을 집중시킬 네. 수가 있었고 그만큼 또 그 장비 확충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헬기를 동원해서 새벽에 바람이 잦아드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자연적인 영향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5월 초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5월 초에는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시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땅의 지면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재 확산 속도가 그만큼 늦었던 것이죠. 이런 자연적인 영향도 도움을 줘서 빨리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연 환경도 지난해와는 차이가 있었고 대비하는 것도 보다 이 통합적으로 대비가 가능했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2000 물류창고 화재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2008년도 그랬지만 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인화성 전기, 유전기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것이 건물 내에 많이 체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 인화성 전기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전체로 화재가 확산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내부에 있는 우레탄 폼이라든가 샌드위치 패널 이런데 옮겨 붙어서 뭐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대피할 틈도 없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네.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이나 유증기는 어제 오늘 지적받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산업안전공단의 6차례의 2차례의 서면과 4차례의 현장 유해 감지 이 보고서와 관련된 지적된 내용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6차례에 걸쳐서 그 시정 후 조치 이런 사항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용접 불티와 용접과 그다음에 뭐 우레탄 폼 작업 이것은 동시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화재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관리 감독의 문제, 관행대로 이루어져 왔던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들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안전관리자를 뭐 비치했다고 해놓고 뭐 10명이나 또 비치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치했다고 해놓고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 안전관리자를 비치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만 뭐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 또 뭐 관계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이런 것들, 뭐 서류상으로만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지금까지 안전에 관련된 이런 관행들, 안 좋은 관행들 이제는 정말 고쳐지고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처럼 이야기될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문제를 원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이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들조차도 경제성 논리에 휘둘려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화재가 발생된 이면에는 뭐 최저가 낙찰제도, 그러니까 가장 싼 금액의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주나 이런 그 공사업체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진을 남기는 방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공정을 동시에 작업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빠질 수 있고, 네. 또 최저가 낙찰 제도로 하다 보니까 또 값싼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급 자재, 화재에 강한 이런 고급 자재를 사용하기보다 화재에 취약한 이렇게 값싼 재질을 사용하는 이런 최저가 낙찰 제도 문제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빨리빨리 문화 항상 지적이 되는데 공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억대의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처우 문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네. 윗선의 지시로 이 공사 빨리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그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등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공정도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한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겠습니다. 절대로 안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석대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